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자, 이번에는 하이퍼바이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업계에서 하이퍼바이저와 관련된 그런 질문이 기술 면접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, 그리고 전기 자동차에서 하이퍼바이저가 기본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이퍼바이저의 개념에 대해서 잘 익혀두실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하이퍼바이저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. 다음에는 이제 ARM 아키텍처에서 지원하는 하이퍼바이저의 기능,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죠. 자, 그리고 그 다음에는 리스크5 아키텍처 기반에서 하이퍼바이저의 개발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하이퍼바이저라는 게 무엇인가를 묻는다면 사실 다양한 관점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. 하이퍼바이저 같은 경우는 사실 리눅스 커널과 같은 그 소프트웨어 스택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하이퍼바이저는 기본적으로 2개 이상의 운영체제를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아키텍처나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이 아키텍처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사실 하이퍼바이저는 리눅스 커널과 같이 굉장히 방대한 소프트웨어 스택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퍼바이저 내부의 구조를 여러분이 보시면 리눅스 커널만큼 굉장히 복잡하다라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. 사실 운영체제를 깊게 연구하는 대학원에서 이 하이퍼바이저 가상화는 사실 대학원 한 학기 수업의 코스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근데 하이퍼바이저는 이 아키텍처, 소프트웨어 관점을 볼 수가 있는데 두 번째로는 플랫폼 관점을 볼 수가 있어요. 이게 뭐냐면 개발 환경이라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눅스 같은 경우도 리눅스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이런 소프트웨어 스택 정말 여러분들이 구현해야 되는 실체로 보일 수도 있지만 또 어찌 보면 리눅스는 개발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. 마찬가지로 하이퍼바이저도 개발 환경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전기 자동차에서는 이 하이퍼바이저가 너무나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발 환경으로 하이퍼바이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. 이 하이퍼바이저란 용어가 사실 언제 나왔냐면 이 1960년도에 그 IBM이라는 회사에서 특허를 냈거든요. 이 특허를 냈는데 그 특허 문서에서 하이퍼바이저라는 용어가 나타납니다. 그래서 IBM이 1960년에 처음에 그 시도를 한 게 하이퍼바이저라는 개념이고요. 이 하이퍼바이저는 그 당시에 좀 컴퓨터, 그러니까 싱글 컴퓨터에서 활용이 됐었는데 이 IBM에서 여러 CPU 코어의 그 워크로드, 그러니까 각각 CPU 코어가 얼마나 실행이 되고 있는지를 체크했는데 사실 15% 이상 그 CPU가 놀고 있다, 일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 가상화 기법인 하이퍼바이저를 도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 이후에 인텔 X86 아키텍처의 지원을 받아서 2000년도 초반부터 하이퍼바이저와 관련된 기능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미 이 하이퍼바이저는요, X86 계통의 서버나 그리고 싱글 컴퓨터에서 이미 개발이 되었던 기술입니다. 그러니까 하이퍼바이저가 최근에 도입이 된 기술이 아니라 원래 1960년도부터 이미 개발이 되었던 그런 소프트웨어 스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드리고 있지만 이 전기 자동차에서 특히 하이퍼바이저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이퍼바이저의 개념을 잘 익히실 필요가 있고요. 대신에 전기 자동차에서 활용이 되는 이 하이퍼바이저는 ARM v8 8 아키텍처 기반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ARM 아키텍처의 기능도 함께 잘 익혀주실 필요가 있습니다. 이 하이퍼바이저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. 젠 하이퍼바이저, XEN 하이퍼바이저가 있고, QNX 하이퍼바이저가 있는데, 전장업계에서는 이제 KVM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이 전체 구조도를 보면서, 하이퍼바이저가 어떻게, 설계가 되어 있는지, 이 전체 구조 관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그림에서는 사실 하이퍼바이저가 없죠. 이 하이퍼바이저가 없는 시스템인데, 이 구조도는 이제 ARM 아키텍처의 내부 전체 소프트웨어 구조도입니다. 보면 애플리케이션이 하나가 있고 리눅스 커널이 이렇게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전체 시스템에서 시큐어 상태를 그냥 제외하고 이 부분만 보게 되면
리눅스 커널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딱 두 개가 있습니다. 사실 이 리눅스 커널은 하나이지만 애플리케이션은 굉장히 숫자가 다양하죠. 네. 보통 이런 환경에서 실행이 되는 시스템을 보통 뭐 전반적인 싱글 오퍼레이팅 시스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리고 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하이퍼바이저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전통적인 시스템 구조도인데요. 자, 리눅스 커널이 이렇게 있고 그 위에 여러 애플리케이션이 이렇게 실행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. 자, 근데 하이퍼바이저 좀 구조를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게스트 OS 1, 게스트 OS 2가 이렇게 보이는데요. 이 그림에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 하나의 운영체제 있죠? 이 하나의 운영체제를 하이퍼바이저 환경에서는 게스트 OS라고 하고요. 벌추얼 머신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운영체제를 로딩해서 이 두 개 이상의 운영체제가 서로 동시다발적으로 잘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가 바로 하이퍼바이저입니다. 이 하이퍼바이저가 이렇게 보이시는데요. 하이퍼바이저는 이 게스트 OS보다 그 특권 레벨, 보통 플레이빌리지 레벨이라고 하는데요. 이 플레이빌리지 레벨이 높습니다. 왜 그러냐면 이 하이퍼바이저는 이 다양한 이 게스트 OS의 리소스나 워크로드를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이기 때문에 이 각각 게스트 OS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어요. 각각 모니터링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 레지스터, 컨트롤 레지스터의 정보를 접근해야 되는데 이 하이퍼바이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ARM 아키텍처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exception 레벨 2에서 실행이 됩니다. exception 레벨 2는 exception 레벨 1보다 플리빌리티 레벨이 더 높거든요. 이 플리빌리티 레벨이라는 거는 어떤 시스템 컨트롤 레지스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혹은 메모리 주소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권한, 이런 권한 레벨을 뜻하는데 이 게스트 OS보다 하이퍼바이저가 권한, 플리빌리티 레벨이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이퍼바이저는 이 게스트 OS의 이 동작을 백그라운드로 모니터링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하이퍼바이저는 이 게스트 OS보다 좀 더 높은 플레이빌리티 레벨에서 실행이 된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.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이 구조도는 ARM 아키텍처 기반의 구조도인데요. 리스크5 아키텍처 기반의 하이퍼바이저이던 X86 아키텍처의 하이퍼바이저이던 간에 하이퍼바이저는 게스트보다 좀 더 높은 플레이빌리티 레벨에서 실행이 된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이게 바로 기본적인 개념입니다. 그러면 하이퍼바이저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. 이 하이퍼바이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이 분석하시면 이제 가상화라는 내용을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.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는 용어를 많이 보실 텐데요. 이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이 사실 이 구조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 리눅스 이 커널에서 이 내부에 하드웨어가 이렇게 드라이버가 있는데 이 드라이버가 내 아래에 하드웨어가 있다고 가정하자면 이 드라이버는 이제 하드웨어랑 이제 여러 제어를 할 거잖아요. 여러 페리페럴 디바이스, 터치 디바이스, 오디오 디바이스, 하드웨어 리소스와 통신을 하는데, 근데 이 하이퍼바이저 역할은 이런 게스트 OS가 정말 그 하드웨어에 접근을 한 것처럼 이제 착각하도록 이 가상의 소프트웨어적인 레이어를 만들어주는 게 하이퍼바이저 역할입니다. 예, 가상화,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죠. 그러니까 이 게스트 OS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이 실제 하드웨어에 접근을 직접 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하드웨어 리소스에 접근을 하는 그런 동작을 실제로는 하이퍼바이저가 대신한다라는 개념입니다. 이게 가상화예요. 그러니까 이 중간에 가상의 게스트 OS가 속을 수 있는 이 가상의 소프트웨어적인 계층을 만드는 것이고, 이 계층은 이제 실제 하드웨어 리소스를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가짜로 만든 계층 구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는 이 이제 계층 구조를 이제 내부의 구조를 보시게 되면요, 크게 보면
가상화의 개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. 첫 번째는 CPU 가상화예요. CPU 가상화. 그러니까 이런 그 CPU 코어의 동작을 가짜로 흉내내서 만드는 이런 그 CPU 가상화가 있고요. 두 번째로는 메모리 가상화입니다. 메모리 가상화. 메모리 가상화인데 이 메모리 가상화 같은 경우는 이 각각 게스트 OS에서 실행하고 있는 또 가상 주소 있잖아요. 이 가상 주소를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투 레벨로, 투 스테이지로 변환해서 처리하는 그런 그 메모리 가상화가 있고요. 세 번째로는 디바이스 가상화.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. 특히 디바이스 가상화 같은 경우는 이제 버트 IO가 굉장히 중요한데요. 그러니까 이 하이퍼바이저의 스택을 좀 더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CPU 가상화, 메모리 가상화, 디바이스 IO 가상화 이렇게 세 개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실제 전장 업계에서는 이 CPU 가상화는 사실 사용하지 않고요. 이 메모리 가상화, 디바이스 가상화 두 가지만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 디바이스 가상화는 사실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원래 여러분께 설명드리려는 하이퍼바이저의 기본 개념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자, 하이퍼바이저는 일루전 무엇인가? 게스트 OS가 뭔가 그 게스트 OS를 속일 수 있는 이 소프트웨어 계층을 만들어주는 게 하이퍼바이저의 역할이고요. 이 계층 같은 경우는 그 가상의 하드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가상의 하드웨어는 CPU, 메모리, 디바이스 이렇게 나뉠 수가 있는데 전장 업계에서는 이제 디바이스 가상화를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. 대표적인 디바이스 가상화가 이제 버트 IO인데요. 버트 IO 여러분 꼭 한번 함께 익혀두실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이번에는 그 전장 업계에서 쓰이는 하이퍼바이저의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그림은 이제 이 링크에서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데요. 보시게 되면 하이퍼바이저가 이렇게 있고 지금 게스트 OS 하나, 둘, 셋, 네 개가 있습니다. 네 개의 게스트 OS가 실행을 하고 있고요. 이 각각 게스트 OS마다 OS가 이렇게 있죠. OS가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은 첫 번째 게스트 OS의 역할은 퍼셉션이라고 합니다. 무엇일까 인지를 하는 기능인 것 같아요. 두 번째는 매핑, 플래닝이라고 합니다. 일단 정확한 이 기능은 잘 모르겠고요. 그리고 ADAS라고 있는데 ADAS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율주행의 약자죠. 예,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능을 게스트 OS 3에서 구현해서 실행하고요.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인포테인먼트가 있는데 이 인포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보통 내비게이션, 클러스터, 그러니까 운전자가 바라보고 있는 속도계 있죠. 속도계를 클러스터라고 하는데 이 클러스터나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운전자의 사실 UX라고 볼 수 있거든요. 이를 보통 인포테인먼트 혹은 AVN이라고 그러는데 이 기능이 네 번째 게스트 OS로 이렇게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현업에서 전기자동차, 오토모티브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게 되면은 이와 비슷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여러분이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. 이번 시간에는 하이퍼바이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. 자, 정리하고 다음에는 하이퍼바이저 타입 그리고 이 ARM 아키텍처를 지원하고 있는 그 버추얼라이제이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